자, 갑시다.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생긴 순서를 했다 이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를 갈 거냐면 제목이 뭐라 돼 있노? 경쟁과 발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 이미 우리 전성기 왔어. 누구? 백제. 백제 전성기 왕이 누구라고 했노? 근초고왕. 그러면 전성기가 온다는 이야기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야기지. 그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디를 차지해야지 제일 좋은 거야? 한강을.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한강을 차지한 순서대로 전성기를 이야기해. 그러면 첫 번째 전성기가 누구였다고? 백제. 그 다음이 고구려. 그 다음이 신라 갈 거야. 그러면 백제가 왜 전성기가 먼저 왔을까? 한강을. 그렇죠. 백제는 원래 한강에 자리 잡았잖아. 그래서 근초고왕이 그럼 왜 또 그 백제 왕 중에서 근초고왕이라고 하느냐? 한강에 자리 잡은 것만은 안 돼. 그거 말고 뭐란다 했지? 요서, 산둥, 큐슈, 중국과 일본으로 진출을 한 해외 진출까지 한 왕이 근초고왕이라 했지. 그래서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가 된 게 근초고왕이야. 그게 그래서 근초고왕이 고구려를 쳤어. 그래서 고구려에서 원망들은 왕 누구였노? 고구원왕이었잖아. 그 정도로 근초고왕 힘이 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구려가 반격합니다. 고구려가 내려올 건데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인데 백제가 공격 이제 광개토대왕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위로 주로 많이 진출을 해. 밑으로 내려오기는 왔지만 광개토대왕은 한강까지 오지를 못하고 한강 위에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아직 전성기라고 보기는 그러니까 전성기를 영토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광개토대왕이 더 많이 했지만 한강 차지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광개토대왕이라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봐봐라.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이다. 이남이 아니고 한강 이북까지 영토를 진출하고 주로 거란과 후연도 만주 요동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 돼 있지. 그리고 아까 나왔잖아.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무찌려줬다. 어디에 적혀있다고? 포우명거릇에 적혀있다고 했지.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건드린 가야가 금강가야에 타격을 줬다. 자, 요 내가 말한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적혀있냐면 그 옆에 그림 나오지. 광개토대왕 능비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람 크기하고 한번 비교해봐봐. 옆에 그 사람 실물 크기거든요. 엄청나지 크기가. 요게 돌아가면 쭉 보면은 아까 호명글에서 적힌 내용이라든지 만주 지역을 차지했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건거라. 이게 광개토대왕이야. 자, 그 광개토대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장수왕이야. 그래서 장수왕이 자 아버지가 주로 위로 올라갔다고 치면 장수왕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차지할 건데 자기의 이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수도를 보통 나라의 수도는 어디로 가야 돼? 나라의 가운데쯤에 있잖아, 그지? 근데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저 위에 국내성에 있었거든. 근데 장수왕의 수도를 밑으로 옮깁니다. 평양성으로. 자, 그 말은 무슨 뜻이겠노? 나는 여기를 이제 가운데로 삼고 밑으로 더 내려가겠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장수왕이 별표칩니다. 평양성 천도.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인 남진 정책이다. 남쪽으로 내려왔다. 됐나요? 적극적인 남진 정책을 한단 말은 밑으로 내려오면 누가 있는데 밑에? 백제. 백제의 수도가 어디였어? 한성. 지금의 서울, 한강 그쪽이죠. 그래서 이 장수왕이 내려와서 백제의 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 요 차지하고 나면 동물들은 영토를 넓히고 나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라노? 응가를 합니다. 그치? 근데 이때는 뭐랬겠노? 자기 영토를 표시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우죠. 그게 나오는 비석이 뭐야? 충주고구려비. 충주고구려비. 장수왕이 한강 이남으로 내려와서 세운 비석의 이름이 뭐라고? 충주고구려비. 아,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지. 됐나요? 그리고 지금 봐봐라. 신라에 쳐들어온 왜구를 무찌려주러 저 위에 있는 광개토대왕이 내려왔다고 했지. 그리고 지금 이거 고구려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늘이니까 밑에는 내가 다 챙겨야 된다 해가지고 광개토대왕 때는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돼 있는데 영락대제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연호라는 거는 있잖아. 지금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서 왕의 이름 뭐 연토 계시를 지어주는 건데 보통 위의 나라에서 아래 나라에다가 지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중국이 지어주는 이름을 썼는데 광개토대왕은 뭐라고 돼 있노? 스스로 영락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잖아. 그러면 나는 중국과 겨루어도 나는 대등하다는 이야기지. 고구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있는 나라 고구려가 여기 내려와서 이 자리가 한성은 고구려께 돼버렸어. 그러면 이 백제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짐 싸야지. 밑으로 내려와야지. 그래서 웅진으로 내려옵니다. 백제가 수도를 한번 옮긴다. 자, 백제가 수도를 옮겨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생각해봐봐.
지금 여기가 고구려고 여기가 백제고 여기가 신라였거든. 지금 싸움 누가 제일 잘해? 고구려가 제일 잘해. 근데 만약에 이 백제가 다 먹혀버리면 신라는 어떠노? 신라도 금방 끝나잖아, 그지? 그래서 고구려가 1등이야. 그러니까는 백제랑 신라랑이 손을 잡았는 거야. 백제랑 신라랑 합해서 뭐라고 부르지? 나제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삼국 통일을 한 나라는 어디야? 신라가 한마디로 뭐 싸움을 잘했다기보다는 외교를 잘한 나라지. 적절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참 간사한 사람인데 나라가 잘하니까 외교를 잘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신라랑 백제랑 손잡았거든요. 고구려가 잘 나갈 때. 그러니까 생각해봐. 1등이 2등, 3등과 손잡겠나? 1등 단독으로 놔두고 2등, 3등과 손잡아서 한 게 뭐냐면 나제 동맹인 거라. 그러면 나제 동맹이 됐다는 이야기는 누구 전성기라는 이야기야? 고구려 전성기라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백제가 수도를 밑으로 옮겨. 그런데 이 해도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봐봐라. 백제가 중흥이 뜻이 뭐냐면 다시 일어난다는 거야. 그대로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려고 백제 왕들 봐봐. 동성왕, 같은 동자라 보면 돼. 어떤 정도로 했냐면 신라랑 백제랑 사돈이 됩니다. 우리 결혼하자. 혼인동맹. 서로 힘을 합치자. 그 다음에 무령왕 같은 경우는요. 힘이 센 나라랑 친하는 것이 좋겠지. 그래서 그때 무령왕은 누구? 중국의 남조와 결혼을 합니다. 중국의 남조와. 그리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한다 했는데 이 담로는 지방행정구역이야. 그래서 그 중요한 지역에 왕이 자신의 친척을 보내서 다스리는 제도가 담로야.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 그리고 이 무령왕이 중국 남조와 친하다? 그러면 어떻겠냐. 옆에 그림 봐봐. 무령왕릉. 이게 무덤이거든. 자, 우리가 아는 보통의 무덤 구조와 좀 다르지? 무덤이 뭘로 생겼노? 뭘로 지은 것 같아? 벽돌식 무덤이거든요. 근데 스케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무덤 구조보다는 엄청 크다 이가, 그지? 그래서 이거 중국 남조에, 우리 저번에 위진남북조 할 때 했잖아. 중국 남조에서 유행하던 무덤의 양식인 거라. 중국의 무덤 양식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라고? 무령왕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 단독 별표 쳐야 되는 사람이 나오지. 성왕. 자, 요까지는 수도가 웅진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어때? 한성에서 쫓겨서 웅진으로 온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성왕은 자기가 잘해보려고 수도를 아래로 옮겨, 사비로. 자발적으로 옮깁니다. 이 성왕 같은 경우는요, 신라와 손을 잡았잖아, 그지? 그리고 수도를 자기가 자발적으로 옮기면서 나라 이름도 바꿔. 지금 요 사비의 이름이 뭐냐면 부여야. 그때 나라 이름을 뭘로 바꾼다? 남부여로 바꿔. 그리고 행정관청을 설치하고, 뭐 여러가지 업적도 많은데 이 성왕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신라왕과 손을 잡아가지고 여기 원래 누구 자리야 너? 백제 거였잖아. 그래서 백제 성왕이랑 신라 진흥왕이랑 손잡아서 백제를 고구려를 몰아내고 나면 여기 이제 신라하고 조약할 때 뭐라 했냐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나면 니는 원래 니 땅 가고 니 땅 가자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사인했어. 그래서 싸웠어. 싸워가지고 한강을 차지했어. 자, 그럼 이거 누구 줘야 돼? 백제 줘야 되는데 신라가 배신 때립니다. 그러면 성왕 입장에서 기분 어떻겠어? 빡치죠. 성이 나죠. 직접 전투에 뛰쳐났습니다. 성왕이. 보통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왕이 직접 전투에 나서진 않는다, 그지? 근데 백제 지금 성나지? 직접 전투에 나서서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요. 관 짰습니다. 관산성 전투. 죽었습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강을 일시적으로 회복했어. 그렇지만 신라의 배신으로 빼앗기고 직접 전투에 나가서 관산 전투가 뭐라고? 관산성 전투. 그때 왕이 성왕이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자. 신라는 그럼 좀 늦게 출발했다 했잖아. 늦게 출발했는데 우리가 아는 이제 신라 왕들 중에서 업적이 지금 중학교에서는 업적이 별로 안 나오는데 고등학교가 많이 나오는 왕이 지정왕이 있습니다. 지정왕. 신라 같은 경우는 나라 이름이 원래 신라 아니었다 했잖아. 뭐 서라벌 이렇게 부른다고 했는데 신라에서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쓴 사람이 누구냐면 지정왕이야. 그리고 신라는 왕을 왕이라 부르지 않는다 했지.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마리감까지가 내무랑이야. 그 마리감부터가 대군장 뭐 이런 뜻이 그 앞에는 나이 많은 사람 뭐 무당 이런 거라 했잖아. 근데 이번에 왕이라는 말을 왕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라고? 지정왕. 그럼 이제 뭔가 좀 힘이 세진 느낌 들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정왕은 어디서 들어봤냐면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에 보면 옵니다.
지중왕 13년 세종실록 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지중왕 우상국 정벌 지중왕입니다. 그런 거죠 벌써. 예, 내가 아는 도덕일자에 나옵니다. 한 불러주세요. 내가 모든 게 다 되는데 음주가 아무가 안 되고 지금 상태로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요. 그래 사랑해. 지우라 사랑해라고 넣어줄게. 자 길이 남겠다. 자 봐봐 영토학장에 우상국 나오지? 그리고 또 하나 우경이 나오는데 이 우자가 뭘까? 소를 농사에 이용한다는 거라 농경기술이 발달했다는 거지. 이거 지중왕이야. 자 그 다음 나오는 왕이 법흥왕이 나오는데 법이라는 이야기야. 법을 그때는 뭐라 부른다 했지? 율령반포. 자 고구려의 율령반포 누구였지? 소수리망, 백제 고이왕, 신라 법흥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간등, 간복, 정비 요거 주로 왕건 강화될 때 하는 것들을 했지. 그리고 상대등 어디서 들어봤지? 화백회의 의장 상대등입니다. 요걸 했던 사람이 법흥왕이야. 그러면 고구려 소수리망만큼 업적이 많은 사람이 신라 법흥왕인데 자 율령반포 상대등 설치됐고 불교 공인이라고 돼 있지. 고구려는 불교 소용 누구였지? 소수리망. 백제는 이 사람은 한 거 이것밖에 없어. 침류왕. 근데 신라는 뭐라고 돼 있노? 불교 수용이라는 데 있고 불교 공인이라고 돼 있지. 불교가 들어온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게 누구? 흰피 이차돈. 내 목을 치면 흰피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교 공인이 됐다고 했지.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많이 했네, 그지? 그래서 이 사람도 봐봐. 연호를 사용했다, 됐다, 이가. 연호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중국과 교류어도 대등하다, 뭐, 독자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이게,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서 가야의 힘이 약해진 가야가 뭐라고 했어? 금강가야가 힘이 약해진다고 했지? 근데 그때 망하진 않았어. 그럼 이 금강가야가 실제로 망한 거는 누구냐? 신라 법흥왕이다, 법흥왕. 자,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원하냐면, 돈이야, 돈.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지켜야 된다. 금강가야 누구한테 망한다고? 법흥왕한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지켜야 된다. 법흥왕한테 금강가야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6개 가야 중에서 처음에 잘 나갔던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한테 망해. 자, 그 다음 별표 50개 쳐야 되는 왕이 나오지. 진흥왕. 많이 들어봤지? 진흥왕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 애들이 잘해야 돼. 밑에서 제대로 그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신라의 청소년 교육기관이 뭐야? 화랑도. 인재 양성을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김유신이라든지 관창 이런 사람들 있지. 이 아들이 화랑이죠. 그러면서 진흥왕 때 영토학장을 합니다. 영토학장. 자, 그러면 진흥왕이 영토학장을 했는데 내가 뭐라 했노? 영토학장을 하면 또 국경선을 따라서 쫙 비석을 세운다고 했지. 그래서 고구려는 위로 올라간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밑으로 내려온 게 충주고구려비 있었지. 그러면 이번에 신라는 국경선을 따라서 진흥왕 순수비를 세웁니다. 비석을 4개나 세워. 국경선을 따라서 쫙 이렇게 4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세운 거죠. 하트 모양 비석 봐봐. 신라 단양적성비. 요거 단양에 세운 비석인데 다 진흥왕 때 신라 땅이 이까지였다는 걸 나타내는 비석들이야. 됐나요? 누가 세웠다고 이거를? 진흥왕. 그러면 진흥왕이 영토학장을 많이 하나 했는데 또 하나 우리가 가야가 6개 있었는데 처음에 잘 나가던 가야는 무슨 가야래노? 금강가야 망했어. 누구한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흥왕한테 망했어. 그럼 이제 또 후에 잘 나갔던 가야는 대가야. 그 대가야까지 먹은 나라는 신라 전성기 왕인 진흥왕 때 대가야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너 서울에 보면 그거 봤나? 그 보면 역사는 그러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쿠데타다. 그 역사는 자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봤잖아. 이 지금 봐봐라 한강을 차지했는데 결국은 누가 성통을 했노?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의의가 뭐가 되냐고요.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의의 별표. 자,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순하게 전성기라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겠지. 첫 번째 봐봐. 일단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 한강을 차지한 거. 요거는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 자, 경제력이 확보됐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지금 신라가 고구려가 내려올 때 저거 어떻게 했노? 백제랑 신라랑 손잡았다 이가. 근데 만일에 신라가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또 고구려랑 백제랑 손잡으려 하겠지. 여제 동맹을 한단 말이야. 그때 신라가 여기를 차단해 버리는 거지. 한강을 차지해 버리면 둘이 손잡는 걸 차단할 수 있겠지. 하나 또 하나 이게 한강을 차지하면 뭐가 좋냐면 요 옆에 누가 있어 지금? 중국.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는 어디야? 중국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면 멀잖아.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삼국의 주도권을 신라가 확보하게 되는 거지. 다시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의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은 한강 유역의 경제력을 확보했다. 중요하고요. 하나, 그 다음에 백제와 고구려의 연결을 차단했다. 또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남은 거 우리가 삼국을 다 했는데 계속 가야가 나오긴 했잖아 그지? 그럼 가야 지도 잠깐 봐봐. 처음에 금강가야에서 살짝 건드리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고구려 강개수장이 건드렸다 했지. 그래서 어디로 옮겨간다고? 대가야로 옮겨간다고 했지. 자 그래서 밑에 처음에 전기에 잘 나갔던 가야는 뭐?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어쨌든 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돈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금강가야가 처음엔 잘 나갔어. 그 다음에 셋째지면서 대가야. 그러면 이 금강가야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기는 그 앞에 우리가 있던 사만에서 있던 뭐야? 변환이거든. 변환에 뭐가 많이 난다 했어? 철. 철을 이용해서 무역이 발달했던 거고 철제 무기, 철제 갑옷 이런 거. 됐나요? 가야 전체가 그런 편이다. 그렇지만 이 가야 결국 누구한테 망한다? 신라. 근데 금강가야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버풍왕. 그 다음에 대가야까지 망한다는 것은 신라 전성기 진흥왕한테 망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망한 걸 따라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별표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가지 못하고 즉 망한 이유가 뭐냐고요. 가야가 망한 이유는 첫 번째 가야가 6개나 있었다고 했다 이가. 그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자 누가 하자 근데 한 명이 책임질 딱 끌고 가면 되는데 편이 너무 나눠지다 보면 오히려 한 명이 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나누어진 여러 개가 힘을 하나로 모으지를 못했다. 요거고. 두 번째는 백제와 신라 사이에 낑겨가지고 두 나라의 압박을 동시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야는 중앙집권국가가 되지를 못해.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보면 가야는 농사도 잘 되는 땅이고 철이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라든지 문화는 발달한 나라가 가야가 되는 거지. 막 외우지 말고 쭉 흐름을 보고 지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가 그지? 그리고 구체적인 왕들은 좀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 방법은 대한민국에 누구도 금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을걸?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아니요. 요런 거는 까먹으면 안 되고 이게 나중에 어른이 돼도 생각난다. 우리 지금 고3들한테 물어봐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지켜야 된다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밑에 표 봐봐. 요거는 지금까지 한 거 왕들 총정이다. 자,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 우리가 중앙집권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의 하나라도 시작을 한 사람들이야. 고구려, 태조왕, 백제, 고유왕, 신라, 내무랑. 되지? 네. 그 다음에 지유라. 네. 미대 갈 거가? 아니요. 졸라면이 어떻게 미대를 갈 거야? 되게 잘 됐다. 자, 그 다음에 체제정비란 말은 뭔가 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고구려 소수리만 봐봐라.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있었지? 백제는 고유왕. 고유왕이 뭐 공복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유왕. 신라는 지증왕, 법흥왕을 봅니다. 자, 그 다음 전성기를 놓고 보면 전성기가 한강유역 창제와 다른 나라는 같은데 여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개수대왕은 위에까지 영토확장은 더 많이 했어. 그렇지만 한강차지는 장수왕. 맞나요? 백제는 근초고왕. 그래서 한강차지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들어간다고 했지. 진흥왕, 한강차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삼국의 성립부터 전성기까지 왔어. 됐나요? 쫙 이렇게 흐름을 한 바퀴로 정리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레미파솔 할 때 네. 뭐? 뭐라 카노? 네. 레몬에이드. 아니야 얘 뭐? 레몬에이드. 아니야 얘 입모양이 뭔지 모르겠어. 레. 아니야 혓바닥으로 레몬에이드. 뭐라 패스. 싸이. 사이 몸으로 말을 얘기하고 먹어.